방금 제가 에어팟 프로하고 보청기를 비교해 봤는데요. 직접 착용해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네요. 일단은 에어팟이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시고 주로 안녕하세요. 효자청룡사 김은기입니다. 청력과 보청기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최근 에어팟 프로2에 보청기 기능이 추가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궁금했어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 실제 난청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에어팟 프로를 착용해보고 실제 보청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볼게요. 특히 많은 분들이 가격 때문에 에어팟 프로를 선택하실 텐데요. 에어팟이 20만원대이고 정부 지원 보청기도 한쪽만 할 경우 자기 부담금이 2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비슷한 가격대에 살 수 있는 보청기와 비교해 볼 거고요. 이 마지막으로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에어팟 프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과 보청기가 필요한 분을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어팟 프로가 보청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보청기의 원리를 먼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보청기는 단순히 소리를 키우는 기계가 아니라 청력 손실이 있는 주파수 대역을 맞춤 보정해주는 정밀 장치예요. 보청기는 마이크 소리를 모아주고 DSP 칩이라는 장치가 소리를 분석해주는 게 메인 기능입니다. 여기서 개인 청력 검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파수별로 증폭량을 다르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소리를 리시버를 통해 귀 안쪽 스피커로 전달해서 듣게 되는 거죠. 에어팟 프로도 보청기처럼 마이크, DSP, 리시버 3단계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이 내부와 외부 마이크로 소리를 수집하고 H2 칩이 DSP 역할을 해서 잡음을 줄이고 주파수별 증폭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리시버 역할을 해서 처리된 소리를 귀에 직접 전달을 하죠. 그래서 제가 밈이라는 어플을 통해 청력 검사를 해서 에어팟 프로 보청기 기능을 바로 사용해 볼게요. 직접 껴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네요. 일단은 에어팟 프로가 생각보다 사용감이 좋아서 놀랐어요. 음질도 괜찮고 내 목소리가 크게 잘 들리는 순간 이게 보청기 기능이 진짜 되네 싶더라고요.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이런 기능이 된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바로 떠올랐는데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에어팟 프로가 도움이 되는 경우, 첫째는 난청이 심하지 않는 경도 난청 수준인 경우예요. 조용한 집안에서 TV 소리를 조금 키워 듣거나 가족과 대화할 때 약간의 도움을 받고 싶은 정도라면 꽤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저희가 직접 실내에서 소음을 재현해서 테스트 해봤는데 생각보다 소음도 편안하게 들리고 상대방 말소리도 잘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요. 경도 난청의 수준에서 특히 실내에서 소음이 적은 상황에서 가볍게 쓰기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는 하루 종일 착용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만 잠깐씩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에어팟 프로는 완충해도 사용 시간이 최대 6시간이라 하루 종일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난청이 있는 분들께는 배터리 문제가 현실적으로 커요. 그리고 에어팟으로 전화통화나 영상까지 같이 시청하면 배터리가 더 빨리 닳겠죠. 그래서 에어팟이 추가로 한 세트는 더 있어야 하루 종일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고도 난청 이상인 분들에게는 에어팟 프로를 보청기용으로 구매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중고도 난청인 분들은 다 똑같은 난청이 아닌 다양한 청력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온구추형, 역경사형, 지그재그 패턴 등 이런 다양한 청력의 패턴을 에어팟 프로가 다 커버하긴 어렵겠더라고요. 보청기의 경우 다양한 청력 패턴에 쓰이는 이어둠 종류만 해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패턴이 다르다는 건 어떤 분은 높은 소리만 안 들리고 어떤 분은 낮은 소리가 안 들리는 식으로 다양하거든요. 게다가 우리는 시끄러운 식당, 기계 소리가 가득한 공장, 바람이 세게 부는 길거리처럼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소리를 듣잖아요. 보청기는 이런 환경 하나하나에 맞춰서 불편한 소음을 줄여주고 듣고 싶은 말소리를 키워주는 미세한 조절이 들어가야 해요. 또 청력 패턴 외에도 중고도 난청인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는 소리 출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난청의 정도가 심할수록 더 높은 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어팟 프로는 중고도 난청인들에게 충분한 정도로 소리를 증폭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출력을 비교하려고 중고도 난청 청력 기준으로 에어팟 프로 보청기를 실제로 양쪽 귀에 착용해보고 REM 시리 측정을 해봤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이 측정이라는 검사인데, 요 검사를 진행을 해보면 이제 그 소리 크기별로 얼만큼 증폭이 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검사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 보청기를 실제 기안에 착용했을 때 고막 가까이에서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과학적 데이터가 나와서 이걸 기반으로 피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어팟 프로와 보청기를 REM 시리즈정 장비를 통해 어떤 반응 곡선이 나오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 봤어요. 여기 보시면 연녹색이 작은 말소리, 보라색이 중간 말소리, 하늘색이 큰 말소리고요. 십자가 모양 타겟점 안에 이 소리들의 반응 곡선들이 위치해야 좋은데요. 에어팟 프로에서는 최대 볼륨을 올리고 고음 음역대를 최대치로 올렸는데도 전체적인 출력 부족으로 모든 소리들이 낮은 반응 결과를 보였어요. 특히 고음 쪽이 유독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에어팟 프로의 소리를 최대로 올려도 뭉개져서 들렸어요. 반면 보청기는 소리를 중간 정도로 세팅했는데도 별 무리 없이 모든 음역대의 곡선들이 십자가 타겟점 안에 대부분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중고도 난청인 기준으로 에어팟 프로는 전반적인 실제 말소리 명료도가 떨어지지만 보청기는 모든 음역대의 실제 말소리가 정확하고 명료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걸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덴마크사의 구형 보청기가 4채널인데 4채널은 단순하게 주파수를 4개로 나눠서 조절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보청기 경우는 가격 부담이 있으시거나 평평하고 무난한 청력 패턴의 중고도 난청인 분들에게만 제한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성능이 낮은 등급은 소음 제어 기능들이 뛰어나진 않아서 거의 판매가 안 되거든요. 에어팟 프로는 따로 채널이 없기 때문에 딱 이 정도의 구형 보청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난한 패턴을 가지지 않은 중고도 난청인 분들이 보청기 효과를 보려면 주파수를 10채널 이상의 보청기는 사용해야 세밀하게 소리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주파수 조절뿐만 아니라 보청기 리시버의 출력도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서 보시면 출력과 이득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출력은 보청기 소리의 최대 출력이고 이득은 청력에 맞게끔 소리를 증폭하고 조절하는 거예요. 이 출력과 이득의 수치가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왼쪽은 경도 난청일 때, 오른쪽은 중고도 난청일 때 청력에 맞는 보청기 출력인데요. 이 같은 사람이라도 왼쪽, 오른쪽 필요한 출력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걸 에어팟 프로의 기능으로 도움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게 에어팟 프로가 나쁘다기보다는 에어팟 프로의 보청기 기능만으로 실제 보청기와 성능을 비교하기에는 차이가 많이 나요. 다시 강조해서 설명해 드리면 보청기는 청력의 주파수별로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데 에어팟 프로는 채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 단순하게 음의 높낮이만 조절이 가능하더라고요. 원래는 에어팟 프로와 구체적으로 보청기 브랜드 제품명을 얘기하면서 비슷하다고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직접 사용해보니 아직은 시중에 나오는 보청기 제품과 비교하기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어팟 프로의 큰 장점인 가격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정부 지원 보청기로 한쪽만 구매했을 때 기준으로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게 이렇게 있어요. 보여드린 보청기랑 에어팟 프로의 성능을 비교해보면 사실 보청기가 에어팟 프로보다 아쉬운 점은 가격뿐이지 않나 싶어요. 물론 에어팟 프로는 접근성이 아주 좋고 비교적 소음이 적은 실내 환경에서 사용하기엔 괜찮아요. 보청기에서 흔히 삐 하는 불쾌한 소리가 나는 피드백 현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보청기에 선입견이 있는 분들이 사용해 보기에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경도 난청 외에는 사용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사용 가능한 시간이 짧은 점, 청력 검사도 어플로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 주파수 및 출력 조절의 한계를 생각하면 보청기 대신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에어팟 프로는 아이폰이 없으면 사용이 어려워서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지속적인 사용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폰을 소지하지 않거나 거리가 멀어지면 이 끊김도 있고요. 특히나 에어팟 프로는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음과 말소리를 구별해주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보청기보다는 미흡하기 때문에 필요한 소리를 선별해내기가 어려워요. 아까 REM 시리즈 측정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장시간 소음이 있는 환경이라거나 지속적으로 소음이 동반되는 환경이라면 에어팟 프로가 완벽하게 도움을 주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팟 프로가 보청기 기능이 된다고 해서 블루투스 이어폰이 아닌 보청기용 대용으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한다면 일단 멈추세요. 보청기도 착용해보고 구매하시듯이 애플 스토어에 가셔서 체험해 보시거나 가족분들이나 주변에서 잠시 빌려서 사용해 보고 나서 괜찮으면 그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에어팟 프로가 보청기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지 직접 실험하여 비교하고 이야기해 봤는데요. 청력이 삶의 질에 정말 중요하잖아요. 에어팟 프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면 가격과 기능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희소식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에어팟 프로는 아직 경도난청이 분들 정도만 사용이 적합하다는 아쉬움이 있고 아이폰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걸리는 부분이긴 해요. 보통 저희에게 오시는 어르신들이 아이폰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이 있고
영도 난청에 주변 환경의 소음이 많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에어팟 프로가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고 실험을 통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만나뵌 많은 분들이 청력 저하와 함께 자기도 모르게 대화를 피하고 점점 세상과 멀어지시곤 해요. 그래서 보청기를 맞춘다는 것은 그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더라고요. 보청기를 통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세상과 다시 소통하게 만드는 다리를 놓아주는 것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보청기보다 더 저렴한 가격의 에어팟 프로가 보청기 기능을 갖췄다는 것은 난청인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청기에 대한 장벽이 낮아진 거니까요. 아직은 발전이 기대되는 단계라 이게 완전히 보청기에 견줄만 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벌써 이 정도의 기능을 가진다는 건 앞으로의 가능성은 충분히 지켜보고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 싶어요. 저희도 써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에어팟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보청기도 해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